불안할 때 불안을 빠르게 진정시킬 수 있는 관리법을 알고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불안을 달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9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처구니는 메타관리법의 멘붕박사 박준하입니다. 곰에게 쫓기고 있는 사람은 무섭거나 불안한 기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도 가빠지며 온몸이 흥분하고 에너지로 차오르게 됩니다. 그래야 빨리 도망쳐서 살아남을 테니 이럴 때 느껴지는 흥분과 불안은 생존을 돕는 고마운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앞뒀거나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걱정하거나 또는 별다른 이유도 없는데 왠지 모르게 느껴지는 불안은 다릅니다. 이런 불안들은 생존에 도움이 되지도 않으면서 자꾸만 느껴지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만 하는데요. 실제로 생존에 위협이 될 만한 상황이 아닐 때 느껴지는 불안은 생존을 담당하는 감정뇌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잘못 파악하고 오버하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라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생각뇌가 위험하지 않고 괜찮다고 감정뇌를 달래줘야 불안이 진정될 수 있습니다. 그럼 생각뇌가 감정뇌를 달래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감정뇌를 달래 불안을 빠르게 진정시키는 방법들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오감각 활용하기입니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생각뇌에는 감정뇌가 올려보내는 불안 신호를 진정시킬 수 있는 감정 조절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작동시키려면 전등을 켤 때 스위치를 누르듯 작동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요. 감정 조절 스위치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스위치를 켜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감정을 알아채는 것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현재와 접촉하는 것입니다. 비행기에 문제가 생겨서 파일럿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관제탑에 SOS를 치고 있는데 컨트롤 타워에 있는 관제사가 SOS 신호는 듣지 않고 주파수를 과거 스트레스 채널이나 아니면 미래 걱정 채널에만 맞춰서 듣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종사가 아무리 SOS를 외쳐대도 관제탑에서는 신호를 수신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에 주파수를 과거나 미래 채널이 아니라 현재 채널에 맞춰 놔야 SOS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현재 채널의 주파수를 맞추고 현재와 접촉하려면 불안할 때 1, 2, 3, 4, 5 기법을 적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기법은 과거와 미래에 빠져있는 생각을 지금 이 순간으로 맞추기 위해 오감각에 초점을 두는 방법입니다. 1, 2, 3, 4, 5 기법을 적용하려면 불안할 때 먼저 한 가지 맛에 초점을 두고 맛을 느껴보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딱히 맛볼 것이 주변에 없다면 혀에 초점을 두고 입안에서 느껴지는 침맛부터 느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로 마음을 옮겨와 두 가지 냄새에 초점을 두고 냄새를 맡아보시면 됩니다. 손등에 코를 가져가 아침에 발랐었던 로션 냄새를 맡으셔도 되고 방금 탄 커피에서 올라오는 냄새를 맡아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입과 코 다음에는 귀로 마음의 초점을 옮겨가 세 가지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들어보십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랄지 밖에서 개가 짖는 소리 또는 샤워기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귀 다음에는 손으로 넘어가 네 가지 감촉을 느껴봅니다. 머리카락을 만져보시거나 입고 있는 옷을 쓰다듬어 보시거나 또는 책상 표면의 감촉을 느껴보는 등 손에 닿는 서로 다른 네 가지 감촉을 느껴보십니다. 마지막으로 주위를 살피면서 눈에 보이는 5가지의 초점을 두고 마음속으로 기술해 보십니다. 뭉게구름이 솜사탕처럼 널려있네. 푸른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네.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고 있네. 그런데 이런 1, 2, 3, 4, 5를 정확히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가급적 다양한 오감각 자극에 초점을 맞추면서 마음의 주파수를 지금 이 순간으로 맞추시기만 하면 됩니다. 불안을 달래는 두 번째 방법은 강한 자극 체험하기입니다. 불안이 많이 느껴져서 오감각에 초점을 맞추기가 어려울 때는 신경계에 충격을 주어서 강제로 현재와 접촉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뜨겁거나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거나 음악을 크게 틀어서 듣거나 또는 강한 맛이 나는 계피 맛이나 박하사탕을 먹거나 강한 향이 나는 초를 켜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이 놀라면서 몰두하게 될 만한 자극을 체험하면서 현재와 접촉을 늘려가시다 보면 점차 불안이 가라앉는 것을 경험해 가실 수 있습니다. 불안 달래기 세 번째는 잠수 반사 활용하기입니다. 악어나 포유류들은 물속에 잠수할 때 물속에서 숨을 참으며 오래 머물기 위해 몸의 조건이 빠르게 달라집니다. 이를 잠수 반사라고 하는데요. 물속에 잠수할 때는 산소를 절약하기 위해 심장이 천천히 뛰고 호흡이 느려집니다. 이 잠수 반사를 활용하면 심장 박동수를 늦추면서
불안을 빠르게 달랠 수 있는데요. 잠수 반사를 활용하기 위해 불안할 때마다 수영장에 찾아가 물속 깊이 다이빙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영장에 가지 않더라도 근처에 있는 아무 화장실에만 가도 잠수 반사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잠수 반사를 일으키려면 3가지 조건을 충족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첫째, 눈과 코, 콧구멍 안 주위에 잠수 반사 신경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부위를 포함한 얼굴을 찬물에 담그시기만 하면 됩니다. 둘째, 숨을 참습니다. 셋째, 30초를 버팁니다. 물을 차게 하기 위해 얼음을 띄우면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만 얼음을 구하기 어렵다면 그냥 화장실 세면대에 찬물을 켜놓고 얼굴을 담그시기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잠수 반사가 일어나면서 심장 박동이 천천히 뛰게 되고 호흡도 느려지면서 불안이 진정되어 갑니다. 불안 달래기 4번째는 불안 에너지 태우기입니다. 누리호를 발사할 때 로켓에 연료를 가득 채우는 것처럼 곰에게 쫓기는 것과 같은 위험 상황에서는 로켓처럼 빠르게 도망쳐 살아남기 위해 우리 몸에 흥분과 불안 에너지가 연료처럼 차오르게 됩니다. 누리호는 엄청난 화염을 뿜으며 하늘로 솟아오르다가 연료를 다 태우고 나면 일단 로켓을 분리해서 버리는데요. 불안할 때 우리 몸에 차오르는 불안과 흥분 연료도 다 태워버리면 소진되면서 불안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 에너지를 태우시려면 누리호 발사처럼 강렬한 신체 운동을 하며 몸을 빠르게 움직이시면 되는데요. 달리기를 하시거나 에어로빅을 하거나 또는 자전거를 타고 빠르게 달리시거나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리프트를 들면서 불안 에너지를 태워버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강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 몸 안에서 돌아다니던 불안 에너지가 소모되면서 불안이 진정되어 갈 수 있습니다. 불안 달래기 5번째 방법은 눈꺼풀 이완하기입니다. 불안 에너지를 태우지 않아도 몸을 이완 상태로 바꾸기만 해도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는데요. 찬물과 뜨거운 물 섞으면 차고 뜨거움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듯 불안과 이완도 서로 반대되는 상태라서 동시에 두 상태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안할 때 몸을 이완시키면 불안을 빠르게 진정시킬 수 있는데요. 몸을 빠르게 이완시킬 수 있게 개발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눈꺼풀 이완하기입니다. 눈꺼풀 이완하기는 매우 간단한데요. 불안할 때 앉거나 누워서 눈을 감고 눈꺼풀의 힘을 다 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힘을 다 풀어서 힘을 풀었기 때문에 눈꺼풀이 움직이지 않게 될 정도까지 힘을 다 풀어보십니다. 그리고 눈꺼풀의 힘을 다 풀었다 싶으면 눈꺼풀의 힘을 푼 편안한 이완의 느낌을 머리 끝으로 가져간다 상상해 보시고 얼굴과 머리, 온몸을 통해서 발끝까지 그 편안한 이완의 느낌을 흘려보낸다 상상하시면서 온몸의 힘을 풀고 이완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눈꺼풀의 힘을 풀고 이완의 느낌을 머리 끝으로 가져갔다가 발끝까지 온몸에 흘려보내기를 3세트 정도 하시면 몸이 빠르게 이완되면서 불안이 진정될 수 있습니다. 불안 달래기 6번째 방법은 좋아하는 것에 몰두하기입니다. 청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방 정리를 시작하시거나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들고 싶었던 요리를 하시는 등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활동에 몰두하시다 보면 감정내가 안정되면서 불안을 진정시키실 수 있습니다. 저는 뭔가 고장난 것이 있을 때는 수리공기가 발동되면서 고쳐놔야 직성이 풀리는데요. 그렇게 수리에 한참 몰두하다 보면 불안이든 스트레스든 언제 그랬냐는 듯 지나가지곤 합니다. 시험이나 면접을 기다리고 있는 등 좋아하는 활동을 당장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좋아하는 활동을 하는 순간을 상상만 하셔도 됩니다. 여행 갔을 때 좋았던 순간이나 취미로 즐기는 운동을 하던 순간을 떠올리며 마치 그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상상에 몰두하는 것도 불안 달래기에 도움이 됩니다. 불안 달래기 7번째는 하루 10분 걱정 시간 가지기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불안을 경험할 수 있지만 겪을 만한 불안보다 정도가 지나친 과도한 불안을 경험하도록 불안을 키우는 불안 증폭기를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증폭기는 걱정 또는 파국적인 생각이라 불리는데요. 불안할 때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걱정을 곰씹다 보면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던 불안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나 파국적인 생각을 조절하시려면 실컷 걱정할 수 있는 하루 10분 걱정 타임을 정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저는 일이 끝나는 오후 6시 45분부터 10분간을 걱정 타임으로 정해놓았는데요. 불안할 때 걱정이나 최악의 시나리오가 자꾸 떠오른다면 그 걱정이나 생각을 안 하려고 누르시기보다 이따 6시 45분에 실컷 걱정하지 뭐 하고 나중으로 미루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생각을 안 하려고 애쓸수록 그 생각에 휘발유를 퍼붓는 꼴이 돼서 그 생각은 더 강하게 타오르기 마련인데요. 걱정을 안 하려고 애쓰는 대신 단순히 나중으로 미루기만 하면 걱정에 에너지를 퍼붓지 않으면서
손쉽게 걱정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놓았던 걱정 타임이 되면 10분간 머릿속의 모든 걱정을 한 장의 종이에 적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같은 걱정이 또 떠오르면 10분 걱정 타임으로 미뤄두시고 다시 걱정 타임이 되었을 때 어제 적은 걸 보면서 추가할 걱정이나 변경사항이 있으면 수정해 가시면 됩니다. 불안 달리기 8번째 방법은 불안 일기적기입니다. 앞서 알아본 여러 불안 달리기 방법을 적용해도 잘 달래지지 않고 반복되는 불안이 있다면 일주일간 불안 일기를 적으면서 불안의 정체가 무엇인지 파헤쳐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20분씩 주 5일째처럼 5일 동안만 불안 일기를 적어 보시면 되는데요. 불안 일기를 적을 때는 3가지를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첫째, 그 불안이 어린 시절의 상처나 스트레스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연관성을 확인해 보십니다. 둘째, 어린 시절 나에게 중요했던 인물과 현재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연관되면서 불안이 느껴지는지 인간관계를 중점에 두고 탐구해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과거와 현재의 불안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5일간 집중적으로 불안 일기를 적다 보면 불안의 정체가 점차 선명해져 가면서 불안이 감소될 수도 있고 또는 불안 일기를 적으면서 얻게 되는 실마리가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불안 달리기 마지막 방법은 불안을 수용하기입니다. 생존하기 위해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위험에 대응하는 것은 뇌가 원래 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안전진단을 하고 사소한 디테일까지 태클을 거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불안할 때는 뇌에서도 이렇게 안전을 담당하는 부위가 자기 일을 하면서 예상 가능한 최악의 위험을 보고하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걱정이 들면서 불안이 커질 때는 불안을 느끼지 않으려고 누르거나 도망치려 하기보다 불안의 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하시기만 해도 불안이 증폭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견디기 힘들게 느껴지거나 인생 최악이다 싶은 일들도 10년쯤 지나면 그때 그랬었나 싶게 담담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년 지나서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1년이나 5년간 고통받을 필요 없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든 지금 바람이 지나가듯 지나가게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경기에 나설 때면 누구든 긴장과 불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불안하기 때문에 경기를 망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선수들은 불안에 휩싸이면서 제 실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수준의 긴장과 불안을 경험하더라도 시합할 때는 불안한 것이 당연하다든지 또는 불안하더라도 경기를 끝까지 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불안을 수용하는 선수들은 불안을 경험하는 중에도 불안 에너지를 연료로 활용하면서 제 실력을 발휘하곤 합니다. 지금까지 불안을 달래는 9가지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경험하는 불안의 종류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은 자신에게 잘 맞을 수도 있고 어떤 건 잘 통하지 않는다 싶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맞는 불안 달래기 방법이 뭐가 좋을지는 직접 해보면서 검증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그렇게 도움되는 몇 가지 방법을 추릴 수 있다면 자신의 멘탈 관리 연장통에 불안한 나를 달랠 수 있는 불안 관리법을 추가해서 담으실 수 있게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번거로우시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멘붕 박사의 멘탈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멘탈 관리의 핵심은 멘붕 박사가 쓴 한 권의 책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날이 점점 더 향상되어간 여러분의 멘탈 관리 능력을 응원드리는 멘붕 박사 박준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